오래전 어느 저녁이었죠. 노을이 산 너머로 스며들던 그 순간 저는 나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람은 분명 제 곁을 스쳤지만 그 속에서 들려야 할 제 음성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했지만 내 안의 울음은 단 한 번도 세상으로 나가지 못했죠. 삶의 어느 순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적막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외롭고 아무 말이 없어도 마음은 소란스럽지요. 그럴 때면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곤 했어요. 이것이 뭉크가 말한 절규였을까? 세상은 평온해 보이는데 제 안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내 안의 목소리를 찾지 못한 채 수많은 계절을 흘려보냈죠. 어느 날 우연히 한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 속의 인물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죠.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들리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들릴까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내 안의 소리를 들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 그림을 떠올렸어요. 붉게 물든 하늘과 떨리는 선에서 바람 속에 갇힌 외침의 잔향을 느꼈죠. 뭉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의 거대한 절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결국 자신의 것이었겠죠.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며 생각했어요. 세상의 소리를 막은 것은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안의 불안과 고독을 외면할수록 절규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죠. 고요 속에서 울부짖는 나의 마음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욱 조용해지죠.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수많은 말이 숨어 있었어요. 말하지 못한 용서, 건네지 못한 안부, 끝내 전하지 못한 사랑.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음을 이루었어요. 그 음이 바로 내 안의 절규였겠죠. 눈물처럼 바람처럼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소리였어요.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절규는 고통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의미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울고 그 울음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 울음이 지나간 자리에 조용히 희미한 빛이 피어나죠.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겠죠. 오늘 저는 다시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해요. 그 소리가 슬픔이라면 그대로 듣고 두려움이라면 그대로 느끼며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이 내게 속삭이는 말에 귀 기울이겠어요. 그것이 삶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제는 압니다. 뭉크가 그랬듯 저 또한 내 안의 절규를 받아들이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의 거리를 스스로 정해둔 듯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것이 편했을 거예요. 침묵 속에 머무를 때만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뭉크의 삶은 언제나 그림자와 함께였어요. 어린 시절 그는 가족의 병과 죽음을 지켜보며 너무 일찍 세상의 이별을 배웠죠. 어머니가 떠난 자리에 남은 공기조차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든 누이의 손을 잡고 있던 그 밤에 소년 뭉크는 처음으로 죽음의 냄새를 느꼈죠. 그것은 슬픔의 냄새이자 두려움의 색이었어요. 그의 화폭 속 인물들은 늘 불안에 잠겨 있었어요. 그 눈빛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 안을 향하고 있었죠. 그가 그린 인물의 입술은 닫혀 있었고 귀는 세상을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건 오히려 더 큰 소리였죠. 고요함 속의 외침을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소리는 세상보다 더 진실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외롭다고 말했지만 뭉크에게 외로움은 가장 오래된 친구였어요. 외로움은 그를 파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살게 했죠. 그는 고통을 그림으로 바꾸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일, 상처를 덮지 않고 들여다보는 일. 그렇게 그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세상을 그렸습니다. 뭉크는 사랑에도 서툴렀죠.
그는 사랑을 시작할 때마다 두려움이 따라왔어요. 사랑해주는 기쁨보다 잃을 때의 고통이 먼저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한 발 물러선 채 사랑을 바라봤죠. 그 마음이 그의 화폭 속 여인들에게 고스란히 스며들었어요. 그들의 미소는 아름답지만 눈빛은 언제나 멀리 있었죠. 사랑의 온도와 불안의 냉기가 동시에 깃든 눈빛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불안과 함께 태어났다. 그 말에는 체념이 아닌 자각이 담겨 있었죠. 그는 고통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며 불안을 품은 채 살아가는 인간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다라고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흔들리며 늘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그의 붓끝에는 한 인간의 고백이 있었어요. 침묵으로 외치는 말없는 절규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대화였어요. 그 고요한 대화가 그의 삶을 견디게 했죠.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맞이하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고독. 하지만 그 고독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죠. 타인의 기대 속에서 무너지는 대신 나 자신을 붙잡게 해줘요. 그래서 뭉크의 침묵은 슬프지 않아요. 그것은 스스로를 지켜낸 한 인간의 외침이니까요.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우리 자신이에요. 귀를 막은 채 세상과의 연결을 끊으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무너지고 싶지 않은 의지, 잊히고 싶지 않은 작은 희망. 절규는 죽음의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노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어요. 절규는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고요한 용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속의 인물이 절규한 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죠.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여운, 무너진 마음의 찬양이었어요. 뭉크의 절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양을 바꾸어 남을 뿐이에요. 누군가에겐 눈물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노래가 되겠죠. 뭉크에게 절규는 삶을 붙드는 손이었어요. 그는 붓을 놓을 수 없었죠. 그것만이 그를 숨쉬게 했으니까요. 그림 속 하늘은 여전히 붉어요. 하지만 그 붉음은 이제 두려움의 색이 아니겠죠.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뭉크는 공포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 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을 믿었죠. 예술은 고통에서 태어나지만 결국 인간을 구원합니다. 그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한 위로가 밀려와요. 절규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겪는 상실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가려는 힘이 느껴져요. 그것이 바로 절규의 또 다른 이름이며 삶의 의지입니다. 뭉크의 절규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고백이었죠. 세상에 들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저 자기 자신에게 닿기를 바랬겠죠. 그 마음이 지금의 우리에게 전해져요.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절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절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요.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고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죠. 상처는 아프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뭉크의 절규가 예술이 되었듯 우리의 고통도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겠죠.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죠.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진짜 목소리를 내는 일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침묵 속으로 숨어들어요. 그곳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그것이 절규 이후의 고요,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절규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인간의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뭉크의 그림 속 인물이 두 손으로 귀를 막았던 건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겠죠.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해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은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가 속삭이는 대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겠죠. 절규는 우리를 다시 삶으로 이끕니다.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그 울림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